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웅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과 관련된 선임료가 얼마다,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이제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다른 투약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시중에 막 떠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범법인 법승 형사 전문 변호사인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마약 사건으로 이전에 있었던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들까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이었죠. 유아인 씨 사건이 있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가 2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그 지인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배우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자신은 물론 지인 최 씨 등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를 흡연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또한 지난 6월 검찰 송치 뒤에 진행된 보아수사 과정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진술 번복 등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하여 관련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또 같이 있을 텐데 아마도 광고나 방송 관련돼서 엄청난 위약금 소송들도 이제 앞으로 뒤이어서 이제 발생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좀 사건을 좀 바꿔서 남양유업의 회장, 외손녀인 황하나 씨, 이번 이선균 씨 사건에도 연루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전에 박유천 씨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분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4년 전 그 가수 박유천 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 씨와 함께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네네. 지난 2019년 3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제 버닝썬에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수사 대상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평소 버닝썬 클럽에 자주 들렸던 이 황하나 씨가 이제 마약을 구해 투약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와 동시에 황하나와 연인 관계였던 가수 박유천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사화되면서 이 둘의 행적이 언론에서 이제 버닝썬 게이트와 함께 화제가 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또한 이 경찰에서는 이제 박유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박유천 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네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그 박유천 씨의 주장과는 달리 국과수에서 박유천 씨의 다리 채모 등을 넘겨받아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네. 결국 박유천 씨의 경우에는 이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추징금 나오는 게 관련돼서 그 사용했었던 약물들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 자체를 좀 추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매한 마약의 가액 등과 관련해서 추징금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사하고 박유천 씨 모두 항소하지 않고 이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사안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은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고 요새 보면 여러 이제 OTT 채널들이 있어서 마약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좀 드라마화 되는데 수사 시작되면 이제 용의자들이 머리카락을 민다, 탈색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이런 게 수사에 영향이 있습니까?
네, 우선 마약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네. 가장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네. 간이키트를 통한 소변 검사를 하고 네. 채모 등의 모발을 채취하여 예. 국과수로 보내서 모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만약 이때 피의자가 검사를 거부할 시에는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네네. 마약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일에서 10일 이내에 마약류가 검출이 되며 예. 모발의 경우는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이상의 마약류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모발은 평균 1개월에 1cm씩 자라게 되는데 예. 만약 10cm의 머리카락을 확보했다면 10개월 전에 마약 투약 여부까지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투약 혐의자들이 전신의 채모를 제모하는 방식으로 양성 반응을 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염색 탈색 역시 머리카락이나 눈썹의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약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예. 네. 하지만 혐의 사실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다리털, 음모털, 음모 등 신체의 모든 채모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당되는 모발이나 탈색 관련된 그런 것들 말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좀 중요하게 됩니까? 그 배우 이성균 씨의 경우도 이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네. 마약 사건의 경우 단독 범행은 드물고 통상적으로 판매자나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공범들을 함께 수사하고자 수사 시 가장 먼저 피의자에 대한 휴대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휴대폰 메시지,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 사진이나 영상, 음성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로 인하여 마약 판매책이나 유통책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로서 대활약하는 그런 이제 미국 드라마를 보면 로펌들 여러 기업들에서 보면 이 마약 관련된 검사를 주기적으로 불시에 진행하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그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틀에 걸쳐서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의 마약 수사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 수사 인력을 크게 증원시켰고 네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분 기준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네. 기존에는 마약 사범 초범일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네네. 올해부터는 재범인 단순 투약 사범도 예.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하고 예. 처음 적발됐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 유통 경로를 말하지 않고 예.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예.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수사 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약 사범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처분 기준 또한 강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만 이걸 강화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정책적으로 또 법원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속 관련돼서 이제 재범 가능성 또는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 깊게 봐달라는 요청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 법원도 영장 발부에 이 점들을 아마 깊이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마약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또 보완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들어 마약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의 비율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고 네네.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호기심에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만약 마약류를 접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예.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 마약 범죄 중 판매 또는 수출입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네네.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범죄에 가담해서 네. 자신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파악하지 못하다가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이르러서야 이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마약 유통 범죄의 경우에는 적게는 3년 이상, 많게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과 더불어 판매나 수입은 결코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해외에 있는 그 마약 허용돼 있는 국가에서 마약 제품을 구입해서 대행으로 해주고 이러다가 적발돼도 수출입죄에 적용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 때문에 본인이 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일 도와주고 네. 얼마 안 되는 수수료 받고 했다가 구속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하겠습니다.